야, 오랜만이야.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다. 하하. 그러게 말이야. 나 요즘 완전 새 삶 시작한 기분이야. 드디어 이사했어. 신축 아파트로. 오랜만에 만난 친구 정호가 신이 나서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은퇴했잖아. 이제는 평생 번 돈으로 진짜 좋은 데서 살아야지. 고층의 전망도 끝내주고 커뮤니티 시설도 완벽해. 우와, 잘 됐다. 축하한다. 진짜 너랑 너희 아내 고생 많았지. 저도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쳤죠. 그땐 저도 몰랐습니다. 몇 달 뒤 정호가 완전히 다른 얼굴로 제 앞에 나타날 줄은요. 노후엔 신축이 답인 줄만 알았던 우리.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작은 지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정호의 집을 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호의 화려한 신축 아파트와는 대조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20년 된 구축 아파트가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집 앞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옆집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선생님, 어디 다녀오세요? 네, 할머니. 친구 만나고 왔어요. 오늘도 텃밭 잘 가꾸셨네요.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상추 한 봉지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자라서 혼자 다 못 먹겠어요. 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항상 신선한 야채 먹고 살아요. 이런 소소한 정이 정호가 살고 있는 그 화려한 아파트에는 없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 한 번 나누지 않는다던 정호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물을 준 토마토가 벌써 더 자란 것 같았어요. 작은 방울토마토들이 초록색에서 살짝 노란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는 상추와 깻잎, 고추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고요. 어머, 토마토가 벌써 이렇게 컸네. 혼자 중얼거리며 물뿌리개로 조심스럽게 물을 주었습니다. 이 작은 베란다 텃밭이 내게는 정호의 수영장이나 피트니스 센터보다 훨씬 소중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되거든요. 저녁 무렵 아래층에 사는 박 아저씨가 올라왔습니다. 형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한 바퀴 돌까요?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죠, 아저씨. 밥 먹고 나서 나갈게요. 박 아저씨는 나보다 5살 아래지만 10년째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정말 좋은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함께 저녁 산책을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거든요. 산책을 나서기 전에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록 신축은 아니지만 지난 몇 년간 조금씩 리모델링한 덕분에 내 취향에 맞게 꾸며져 있었어요. 거실 한쪽 벽면에는 책장을 설치했고 그 앞에는 편안한 안락 의자를 놓았습니다. 아침마다 그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게 나의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부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신식은 아니지만 필요한 건 다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 사용하기 편했어요. 정호네 집의 그 복잡한 시스템 부엌과는 달리 여기서는 뭐든지 쉽게 찾을 수 있었거든요. 박 아저씨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 오후에 어디 다녀오신 것 같던데. 친구 집에 갔다 왔어요. 신축 아파트로 이사간 친구 말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어떻던가요? 글쎄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박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우리 아파트가 오래되긴 했지만 살기에는 참 편한 것 같아요. 교통도 좋고 주변에 마트나 병원도 가깝고.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였고 버스 정류장은 바로 앞에 있었어요. 대형마트는 걸어서 10분, 동네 병원들도 가까운 곳에 다 있었습니다. 정호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차로 이동해야 한다고 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이런 접근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관리비도 괜찮잖아요. 우리 아파트는 한 달에 7만 원 정도면 되니까. 맞아요, 아저씨. 제 친구는 한 달에 30만 원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30만 원이요? 그럼 1년에 360만 원이네요. 우리는 1년에 84만 원이니까. 거의 300만 원 차이네요. 간단한 계산만 해봐도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런 고정 비용 차이가 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할 수 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베란다에 앉아 저녁 공기를 마셨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정호가 촌스럽다고 했던 그 새소리가 내게는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문득 작년에 받았던 세금 고지서가 생각났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도 50만 원이 채 안 되었거든요. 정호가 200만 원 넘게 나온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큰 차이였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 와줘서 고마웠어. 너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무 걱정 마.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거니까 장점들도 분명 있을 거야.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정호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들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는 걸 오늘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다시 한번 우리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록 신축은 아니고 최신 시설도 없지만 이곳에는 정호의 집에서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과 편안함이 있었어요. 이웃들과의 정 베란다 텃밭에서 느끼는 소소한 기쁨, 부담 없는 생활비,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함. 결국 노후의 집이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공의 증거가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쉼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편안함, 겉모습보다는 실속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정호를 통해 배웠달까요? 그날 밤 나는 정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정호가 고민하고 있는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저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지난 5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 오랜만에 만난 친구 정호와 나는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호는 평소보다 한껏 들뜬 표정으로 핸드폰을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드디어 이사했어. 신축 아파트로 말이야. 은퇴했으니 마지막은 좋은데 살아야지, 안 그래? 화면 속에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커다란 창문 너머로 펼쳐진 도시 전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사진을 넘겨가며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여기 봐봐, 현관부터 달라. 스마트 도어록에 신발장도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아, 그리고 이 주방. 아일랜드 식탁에 최신 가전제품들로 다 갖춰져 있어.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나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정호에게는 마땅한 보상처럼 느껴졌거든요.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온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정호였으니까요. 층수가 몇 층이야? 23층이야. 와, 정말 전망이 끝내줘. 특히 밤에 야경 보면 정말 장관이야. 요즘은 매일 밤 와인 한잔하면서 야경 감상하는 게 일과가 됐어. 정호의 눈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꿈꿔왔던 삶의 모습이 현실이 된 기쁨이었겠죠. 그는 계속해서 새 아파트의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단지 내에 수영장도 있고 피트니스 센터도 최신식으로 되어 있어. GX룸도 있고 말이야. 그리고 지하에는 골프 연습장까지. 이제 멀리 안 가도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관리비는 어때? 시설이 좋으면 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건 좀 부담되긴 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나와. 하지만 이런 시설을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지. 게다가 신축이니까 당분간은 수리비 걱정도 없고. 정호는 약간의 망설임을 보였지만 곧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오랜 직장 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너는 아직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어? 20년도 넘었잖아. 정호가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잠깐 머뭇거렸어요. 사실 이사를 고려해 본 적이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불편하다거나 불만족스럽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응, 아직 거기 살아. 익숙하기도 하고 딱히 이사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 야,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좀 더 좋은 데 살아야지. 돈이 문제야? 너도 나랑 비슷하게 모아뒀을 텐데. 정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돈 문제는 아니야. 그냥 지금이 편해서. 베란다에서 화분도 키우고 아침마다 새소리 듣는 재미가 쏠쏠해. 새소리? 정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누가 새소리 들으러 집에 살아? 너무 촌스럽지 않아? 그 말에 나는 살짝 기분이 상했지만 굳이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각자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카페를 나서며 정호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진짜 한번 놀러 와봐. 보면 너도 생각이 바뀔걸? 이런 걸 보고 품격 있는 노후라고 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사실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정호가 그토록 자랑하는 신축 아파트가 어떤 모습일지. 집에 돌아와서도 정호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은퇴 후의 삶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참새들의 지저귐 소리를 듣고 오늘도 열심히 자란 토마토 모종을 보니 마음이 다시 편안해졌습니다. 이것도 나름의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나는 정호의 화려한 신축 아파트 사진들을 다시 한번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저런 곳에서 사는 게 정말 행복한 노후일까? 아니면 지금처럼 소박하지만 여유로운 삶이 더 나은 걸까? 정호를 만난 지 석 달이 지난 여름 끝자락, 나는 그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요즘 어때?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어? 목소리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들뜬 톤이 아니라 조금 가라앉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럼 언제 만날까? 지난번처럼 강남 쪽에서? 아니야, 우리 동네 카페로 와. 집도 구경시켜주고 싶고. 드디어 정호가 자랑하던 그 신축 아파트를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솔직히 궁금했거든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약속 장소에 도착한 나는 정호를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몇 달 사이에 확실히 야위어 보였거든요. 예전에 그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지 피곤해 보였어요. 정호야, 괜찮아?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아, 그게. 정호가 한숨을 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 고층이라서 바람 소리가 너무 심해. 특히 밤에 윙윙거리는 소리 때문에 새벽마다 깨.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그토록 자랑하던 23층 전망이 이제는 고민거리가 된 건가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 정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세금 고지서가 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 재산세가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나온 거야.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한 해에 200만 원이 넘어. 거기다 종합부동산세까지 더해지면. 솔직히 은퇴하고 나서 이런 세금 부담은 생각 못했어. 정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연금과 적금 이자가 전부였거든요. 관리비도 문제야. 처음에는 2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름 되니까 에어컨 전기료 때문에 30만 원이 넘게 나왔어. 겨울 되면 난방비까지 더해져서 얼마나 나올지. 나는 정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 좋은 시설과 편의를 누리는 대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부담스러울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시설은 좋잖아. 수영장이나 피트니스 센터 자주 이용해. 그게 처음 한두 달은 신기해서 가봤는데 막상 가보니까 별로야. 수영장은 항상 사람이 많아서 제대로 수영하기 어렵고 피트니스 센터도 기구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차라리 밖에 있는 헬스장이 더 나을 정도야. 정호는 계속해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도 문제야. 아침마다 10분씩 기다려야 해. 급한 일 있을 때는 정말 답답해 죽겠어. 계단으로 내려가자니 23층은 너무 높고. 주차는 어때? 주차도 스트레스야. 지하 3층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차 빼고 들어가는 것만 해도 한참 걸려. 그리고 주차 공간이 좁아서 문 열기도 조심스러워. 나는 점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던 신축 아파트에 이런 불편함들이 숨어 있다니. 정호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일 서운한 건 이웃들이야. 여기 사는 사람들은 서로 인사도 안 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어. 우리 동네 마트에서도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뭔가 삭막해. 예전 동네는 어땠는데? 예전에는 아래층 할머니랑 자주 반찬도 나눠 먹고 옆집 아저씨랑 저녁에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거든.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 모든 게 개인주의야. 정호의 아내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누라도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요즘은 시장 보러 가는 것도 멀고 친구들 초대하기도 부담스럽다고 해. 주차비 때문에 친구들이 오기 싫어하거든. 주차비도 받아? 시간당 1,000원씩. 하루 종일 있으면 10,000원이야. 누가 놀러 오겠어? 점심을 먹고 나서 정호는 나를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정호는 투덜거렸어요. 봐, 또 기다려야 해. 이게 매일이야. 드디어 23층에 도착해서 정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분명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였지만 왠지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호텔 같다고 해야 할까요? 어때, 괜찮지? 정호가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예전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을 구하려는 듯한 톤이었어요. 깨끗하긴 하네. 그런데 좀 넓지 않아? 그것도 문제야.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 우리 마누라가 매일 청소기 돌리는데도 먼지가 계속 쌓여. 공기청정기를 3대나 틀어놓고 있어. 창밖 전망은 확실히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그마저도 불만이었어요. 전망은 좋은데 햇빛이 너무 강해서 블라인드를 항상 내려놔야 해. 여름에는 서쪽 햇볕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도 더워. 집을 둘러보고 나오면서 나는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호가 그토록 꿈꿔왔던 신축 아파트가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니.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줄이야. 정호야, 그럼 이사를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때? 그게 말이 쉽지.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적응하기도 힘들고. 일단은 버텨보려고. 정호의 표정에서 후회와 체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외형에 현혹되어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겨울, 정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어요. 야, 나 이사한다. 어디로? 우리 동네로. 너네 아파트 바로 옆 단지에 나온 게 있더라고.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신축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럼 다시 이웃이 되는 거네. 응, 솔직히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겨울 되니까 난방비까지 합쳐서 관리비가 50만 원 가까이 나왔어. 게다가 우리 마누라가 우울증까지 생겼다니까. 정호의 아내는 예전 동네에서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과 멀어지고 새로운 곳에서는 관계를 맺기 어려워하면서 점점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기로 했어. 너 보니까 현명하게 산 것 같더라. 이사를 마친 후 정호를 만났을 때 정호의 표정은 확실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야, 정말 다른 세상이야. 엘리베이터 기다릴 필요도 없고 주차도 편하고. 뭔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야. 정호는 마치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홀가분해 보였어요. 그리고 관리비가 10만 원도 안 나와. 예전에 한 달 관리비로 지금은 5달을 살 수 있어. 하지만 정호에게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팔면서 손해를 좀 봤거든요. 1년도 안 살았는데 팔 때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 각종 세금이며 중개 수수료까지 하면 거의 2천만 원은 날렸지. 그래도 빨리 결단 내린 게 잘한 거야. 더 살았으면 손해가 더 컸을지도 모르고.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야 깨달았어.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어야 한다는 걸. 그 후로 정우와 나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녁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베란다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우도 작은 화분 몇 개를 들여놓고 식물 기르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너 말이 맞았어. 이 새소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어느 날 아침 정우가 베란다에서 참새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시에서 이런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한 거였어. 이런 정우를 보면서 나는 구축 아파트의 진짜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축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구축 아파트가 갖는 장점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니 8가지나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베란다에서 누리는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구축 아파트의 넓은 베란다는 텃밭을 가꾸고 빨래를 널고 새소리를 들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신축 아파트의 작은 발코니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두 번째는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관리비, 세금, 난방비 모든 면에서 신축 아파트보다 월등히 저렴해요. 은퇴 후 줄어든 수입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세 번째는 단순하고 익숙한 구조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이나 첨단 기능이 없어서 고장날 일도 적고 사용법을 새로 익힐 필요도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단순함이 편리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번째는 풍부한 자연 환경입니다. 구축 아파트 단지에는 나무들이 충분히 자라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요. 새들도 많이 살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죠. 다섯 번째는 안정적인 자산 가치입니다. 이미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서 추가 하락 위험이 적고 재건축 가능성도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뛰어난 도심 접근성입니다. 구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도심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교통이 편리하고 각종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요. 일곱 번째는 재건축 기대감입니다. 언젠가는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까지 저렴하게 살면서 나중에는 새 아파트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 따뜻한 이웃 공동체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들과의 끈끈한 정이 있어서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안전망이 되어주거든요. 정우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노후의 집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여주기가 아니라 살아가기라는 것이에요.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작 내 삶의 질은 떨어뜨리고 있었어. 정우의 고백이었습니다. 집은 매일 돌아가서 쉬는 곳이잖아. 그런데 그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경제적 부담 느끼면서 살면 뭐 하겠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정우의 베란다에도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나서 매일 식물들의 변화를 관찰했어요. 이런 소소한 기쁨이 진짜 행복이었구나. 정우의 아내도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옛 친구들과 다시 가까워지고 동네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누면서 생활에 활력이 생겼거든요. 여보, 우리 진작에 이사 왔어야 했어. 여기가 진짜 우리가 살 곳이야. 어느 날 저녁 정우 부부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정우의 아내가 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화려한 외형보다 실속 있는 선택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구축 아파트야말로 은퇴자들에게 딱 맞는 주거 형태일 수 있다는 것을. 물론 모든 사람에게 구축 아파트가 정답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겉모습에 현혹되어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정우를 통해 배웠습니다. 결국 집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공의 증거가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쉼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정우와 내가 함께 찾아낸 노후 주거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화려한 외형에 마음이 끌리시나요? 아니면 편안하고 실속 있는 삶을 추구하시나요? 정우와 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노후에 어떤 집에서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화려한 신축 아니면 정 많고 편안한 구축 아파트? 정우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집에 대해 후회했던 순간이 있었는지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더 좋은 선택으로 이어지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콘텐츠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지혜와 이야기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